안녕하세요. 코인을 즐겁게 비트광대입니다. 리플은 왜 아직도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붙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글로벌 결제의 핵심 자산이 될 거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고 가격의 기대가 많이 반영됐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공식 발표와 규제 변화, 기관용 상품 확대, 그리고 시장 반응을 바탕으로 리플의 미래 가치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리플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이 코인이 단순히 유행 따라 움직이는 코인이 아니라 돈을 빠르게 보내는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플 원장은 낮은 수수료, 빠른 처리 속도, 그리고 결제나 자산 토큰화 같은 활용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쉽게 말해 리플은 편의점 결제용 코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해외 송금망과 금융 인프라 쪽에 더 가까운 그림으로 설명되어 온 자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은행이나 기관이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기대감만 큰 건가? 이 질문에 대해 예전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는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리플과의 소송을 정리하기 위한 합의틀을 발표했고, 벌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내용, 그리고 양측이 항소를 정리하는 방향이 담겼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리플이 최악의 법적 불확실성 구간을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소송이 끝나간다는 흐름은 맞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로이터는 2025년 6월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함께 낸 요청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보는 방향은 분명 좋아졌지만 모든 법적 문제가 한순간에 완전히 정리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변화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리플을 볼 때 첫 번째 질문이 이거 법적으로 괜찮은 코인이냐 였다면, 이제는 조금씩 이게 실제 금융권에서 활용될 수 있느냐로 질문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가 더 분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기관용 투자 상품 확대입니다. 로이터는 2025년 4월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XRP 선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대형 파생 상품 거래소에서 선물이 나온다는 건 XRP가 단순 개인 투자자 관심 자산을 넘어서 제도권 금융이 다룰 수 있는 상품으로 한 단계 들어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의 2025년 1분기 보고서도 같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보고서에는 대형 자산운용사의 XRP 현물 상장 지수 상품 신청,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XRP 선물 출시, 브라질의 XRP 관련 상품 승인 등이 함께 언급됩니다. 물론 이 자료는 리플이 직접 낸 자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한 부분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도 시장이 XRP를 단순한 개인 투자자 코인이 아니라 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흐름 자체는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리플 회사 자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최근 리플은 히든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도 이 소식을 전했는데, 이 인수는 단순히 회사를 하나 사들인 정도가 아니라 리플이 기관 대상 금융 서비스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리플 공식 발표에 따르면 히든로드는 여러 자산 시장에서 청산과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리플은 여기에 자사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 자산으로 활용하고 일부 거래 후처리 업무를 리플 원장 쪽으로 옮기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리플은 지금 코인 회사라기보다 기관용 금융 인프라 회사에 가까운 방향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리플 회사 뉴스가 좋다는 것과 XRP 가격이 반드시 같이 오른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제도권 금융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리플 생태계 전체에는 분명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곧바로 XRP 자체의 수요 증가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아직 논쟁이 많습니다. 즉, 회사의 성장과 코인 가격 상승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실제 시장 반응도 딱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리플을 오래 지켜본 투자자들이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은 현실의 송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산이다. 미국이 아니어도 다른 나라에서 쓰이기 시작하면 가치가 오를 수 있다. 달러 연동 코인이 리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할을 넓힐 수 있다는 식의 장기 낙관론이 자주 나옵니다. 반면 훨씬 냉정한 반응도 많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오래됐다. 리플 회사의 성공과 XRP 가격은 별개일 수 있다. 장기 보유 자산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더 낫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즉, 리플은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강하게 믿고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은 끝까지 의심하는 대표적인 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리플의 미래 가치는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바로 체감하는 결제 수단이라기보다는 은행 뒤편의 국제 송금망,
기관 자금 이동, 기업 간 결제 구조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리플을 볼 때는 내일 바로 어디서 쓰이냐보다 제도권 금융이 뒤에서 이 기술을 실제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예전보다 분명 높아졌습니다. 규제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있고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상품도 늘고 있고 리플 회사는 실제로 금융 인프라 쪽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증명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리플의 미래 가치는 커뮤니티의 믿음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량과 실제 자금 유입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이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은 리플 아직 저평가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기대는 크지만 가격에는 이미 많이 반영됐다고 보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인 소식은 빠르게, 방향성은 함께하는 비트광대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